자, 시작하자. 요 단어는 방정식 부등식입니다. 자, 이 단어는 많의 문제 당연히 있어요. 이게 유형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유형 1, 2, 3번 쪽 보면은 전부 다 방정식 얘기야. 알았지? 방정식 누구누구가 뭐 근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도 나오는데 방정식은 사실 여 단원 저 단원 여러 가지 단원에서 연결도 많이 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그런 유형이잖아. 방정식 얘기 있어 없어? 없어. 뭔가 다른 말로 시작을 해서 방정식을 만들고 나면은 이제 2단원 문제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저기 앞단원 다른 거 풀면서 비슷한 문제 많이 만나봤었습니다. 대신에 그때는 좀 심플한 방정식에 대한 얘기였을 거야. 뭐 바로 근이 예를 들어서 나온다던가. 알았지? 근데 그러면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걸까? 요거 뭐야? 여기서 요거를 한번 보자. 뭐야? 점 0,A에서 곡선의 접선을 긋는다가 나왔잖아. 어느 단원이야? 접선의 방정식이지. 어떤 점이 주어졌어요? 곡선 밖에 있는 점이겠지.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뭐다? 일단은 접점을 가정을 하고 시작해야지. 아직까지는 뭐가 나왔어? 방정식 안 나왔어? 아직까지는 그냥 접선 단원입니다. 접점의 좌표를 t, t 3승 플러스 3t제곱 플러스 2t로 잡아보자. 그러면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긋는 접선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푸는 게 빠르다 그랬어? 일단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요. 미분을 해서 t 넣자. 바로 암산한다. 3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 여기서 원래는 뭐야? 기울기, 접점, 방정식 만들어서 0,1 지난다. 대입하기. 그래서 쭈루루룩 정리. 원래는 이 풀이. 언제? 우리가 방학 때는 그렇게 풀었었음. 근데 이번 시험 대비하면서 또 다른 풀이 하나 알려줬었지. 이 접선의 기울기랑 결국 뭐가 같다? 둘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같다. 기억나지? 그래서 그 기울기를 만들어 가보자. 어떻게 돼? t-0분의 t3승 플러스 3t제곱 플러스 2t-a. 그러면 이제 요게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이잖아. 정확하게는 양변에 t배해서 2항까지 하면. 알았죠? 그래서 t배해서 2항하는 과정까지는 암산으로 갈게요. t배해주면 3t 3승 넘어오면 2t 3승. 양변에 t배해주면 6t제곱 넘어오면 3t제곱. 양면에 t 배하면 2t 사라졌어. 그럼 상수항만 남았네. 이제는 누구? a, 마이너스 a. 그거 좌변으로 안 넘기는 게 내 풀이. 됐죠? 그럼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이 방정식에 대하여 앞에 쓰자. 이 방정식에 대하여 무슨 문제를 만난 거야? 결국 이제는 세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다. 같은 말로. 무슨 말이야? 접점의 좌표가 접점이 총 3개가 나온다. 그 말은 뭐야? 얘가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진다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줘야지. 어떻게? 함수로 만들어서. 자, 그때 요거는 방학 때도 했던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t의 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3승 2t 3승이구나. 그지? 잘못 썼네. 어쨌든 2t의 3승 플러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 이런 식이었다면 나는 F로 잡았을 거야. 왜? 이 녀석 그래프 그려야 되지. 그래프 그리려면 뭐 해야 돼? 미분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내가 방학 때도 했던 얘기인데 3차 항과 2차 항만 가지는 함수 3차 함수는 미분 없이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 또는 기억 안 나면은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3차 항과 2차 항만 가지고 있는 함수는 얘들아 미분 안 해도 그래프 그릴 수 있어. 뭘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일단 0에서 접하지.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뚫고 지나가지. 최고치의 개수 양수지. 그럼 어떻게 된다? 요렇게 생겨있는 함수가 흰색으로 하자. 마이너스 2분의 3 음수에서 뚫고 0에서 접하는 거야. 요거네.
우리는 극대는 마이너스 1에서 발생한 걸 알고 있습니다. 뭘 이용하면? 대칭이 그 뭐야? 비율관계. 알았냐? 그래서 3차항, 2차항은 그냥 그리는 게 훨씬 빨라. 알았지? 기억하셈. 아니면 막 이 마이너스를 찾기 위해서 뭐해? 뭐 또 막 미분하고 뭐 하고 막 하고 있을 거 아니야. x축이랑 접한지 아닌지 하기 위해서 막 뭐 0도 넣어보고 뭐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게 훨씬 빠르고 어쨌든 이 함수가 뭐해? y는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함수를 세 점에서 만나게 잡아주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a의 위치가 뭐보다는 0보다는 위에 있으면 되고 극대값보다는 아래에 있으면 되겠지. 극대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은 1 끝. 그러면 a의 범위는 요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니? 답은 3번. 끝. 저 그림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알았나요? 어때요? 쉽죠? 끝. 여기까지. 정리. 여기서 양변에 t배를 하면 3t 3승이지. 넘어온 거. t배 하고 나서. 그거를 암산으로 한다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내가. 이게 내가 그렇게 막 강조하는 풀이는 아니야. 근데 이게 고3쯤 돼가지고 있잖아. 지들이 이제 좀 실력이 올라오면 나한테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질문이 이거 지어도 되지? 잘 봐. 뭐냐면은 내가 이제 미적분이라는 걸 배우지 않는 2학년한테는 잘 설명하지 않는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변곡점이야. 뭐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다. 내가 하기는 쓰긴 썼거든. 변곡점이 뭐냐면은 그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건데 곡률이 변화하는, 곡선의 모양이 변화하는 점을 변곡점이라 해요. 그 모양은 뭘 말하냐면은 뭐 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위로 볼록한 모양,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냥 3차 함수는 변곡점이 반드시 존재하지. 어디? 여기. 여기서부터는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서부터는 위로 볼록인데 그 변곡점이 뭐냐면은 그 비율 관계에서 나오던 정중앙에 있는 그 점. 얘가 변곡점이야. 알았어요? 그거는 그 변곡점은 이렇게 생기더라도 변곡점은 항상 존재하고 변곡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꼴이야. 점 대칭꼴이야. 알았어요? 항상. 그 얘기를 일단은 뭐 하냐면은 있잖아. 저기서 잘 봐. 우리가 0,a를 움직이면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세 접선이 그어지도록 만들어주세요잖아. 그럼 우리가 보통 y는 2x 플러스 t가 어쩌고저쩌고 세 점에서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기울기 2 유지한 채로 t만 움직여 봤었지. 그거랑 똑같아. 이것도 0,a, a를 움직여 보는 거야, 어떻게 보면. 승우야, 잠 깨라. 새끼야, 잠 깨라. 창문 열어, 너. 창문 열어. 창문 열어, 창문 열어. 방충망 닫고. 잠 깨. 이제 에어컨을 켜도 찬바람이 안 나와서 창문을 열어야 돼. 그 한쪽을 하면 되니? 자, 가자. 결국은 이 그림을 잘 봐. 곡선은 지금 요렇게럼 생겨 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A를 움직임에 따라서 이 접선들은 바뀌어. 그때 A가 저 밑으로 가봐. 저 밑으로.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접선 몇 개? 이쪽 하나밖에 없을걸? 오케이? 그게 A를 좀 올리더라도 여전히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언제부터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냐? 그게 바로 어디냐면 있잖아. 여기 지금 마이너스 2지. 여기 지금 0이지. 정확하게는 y를 미분을 해봤을 때 이 함수 그냥 이 함수 3x의 제곱에 플러스 6x의 플러스 2가 나오고 그 녀석이 3으로 묶어주면 x제곱에 플러스 2x가 나오면서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이 마이너스 1 얘가 변곡점이야. 알았지? 여기서 접선 하나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때보다 올라가면은 그제서야 이제 몇 개의 접선을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게 언제까지요? 오목한 쪽에서 바깥쪽에서는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데 이참수였어도 여기를 이 오목한 안쪽으로 들어오고 나면 접선 못 그어. 그래서 이점보다는 밑에 있을 때요. 그럼 너희들은 그냥 마이너스를 그은 접선의 y 절편을 찾아주면 그게 마이너스 1일 거야. 알아서.
그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 자,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다시 그려볼게. 지금 3차 함수가 요렇게 생겨있단 말이야. 좀 과장을 좀 했다. 좀 불룩하게. 그래서 A가 좀 저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야. 여기서 지금 0이 여기잖아. 여기가 0이잖아. 맞지?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어보면 이게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이쪽에 접하는 거 그어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쪽에 접하는 거 보면 당연히 같아져. 요거 하나 딱 생긴단 말이야. 그때가 A라면은 접선을 몇 개? 2개 그을 수 있는 거야. 이쪽에 하나, 이거 하나. 근데 이거보다 살짝 올라와지게 되면은 여기에 하나 긋는 건 당연히 그을 수 있는 거고 이쪽에 드디어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3개라고 생기는 거다. 그렇게도 찾을 수 있다고. 아까처럼 방정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변곡점을 이용해서 3개 그어야 돼? 변곡점보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방법이 두 번째 방법 문제, 이 풀이의 두 번째 방법인 거야. 마이너스1에서의 접선 구해봐. 접선의 기울기 찾아야 되겠지? 미분에서 마이너스 1을 넣겠지? 미분한 거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바로 넣어볼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럼 여긴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요. 원점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왜? 원점은 여기 이제 볼록한 이 모양이니까 그거보단 밑에 있어야 1개, 2개, 3개 그을 수 있지. 이쪽으로 이 볼록한 모양의 안쪽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오케이? 네. 자, 아무튼 됐죠? 알았죠? 끝. 여기까지. 그렇게 찾는 방법도 있다. 변곡점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알았음? 이거는 상식으로만 알아두고 951번 가보자. 나중에 근데 너희들이 모의고사 대비를 하게 되잖아. 내가 이 풀이 생각보다 많이 쓸 거야. 쓸 수 있다. 아무튼 알겠죠? 자, 질문 받아보자. 간다. 951번. 얘들아, 고기들을 모아요. 자, 이 문제는 하나 좀 설명을 하자. 고기들을 모아요. 조용히 해. 얘들아. 어디 갔어? 참고로 951번 문제 질문 잘 했는데 이 문제는 방부등식 문제가 아니야. 오케이?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방부등식 문제가 될 수 있나? 아니야. 방부등식 문제 아니야. 잘 봐. 거기 들어봐. 두 가지 문제의 유형을 내가 설명을 해줄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 방학 때 아마 했었을 텐데 fx가 gx보다 크다. 두 번째, 임의의 두 실수 x1과 x2에 대하여 fx1이 gx2보다 크다. 자, 두 내용이 하고 싶은 말이 다릅니다. 일단은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일단 식 자체가 뭐가 달라? 어디가 달라져 있어? 아니요. 자, 모든과 임의에는 수학에서 같은 말이야. 자, 임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랜덤이지. 맞죠? 근데 수연이가 랜덤으로 x를 하나 넣어보는 거랑 차연이가 x를 랜덤으로 넣어보는 거랑 승우가 x로 랜덤을 넣는 게 당연히 다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때마다 항상 성립합니다라는 말이라서 임의라는 말은 랜덤으로 누구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합니다라는 말에서 결국 모든이야. 알았어요? 수학에서 그래서 임의에는 랜덤이 아니라 모든, all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알았지요? 자, 그러면 뭐가 달라? 그냥 실수, 두 실수. 거기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f께 큽니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서로 다른 걸 넣었는데 f께 큽니다라는 얘기야. 그게 그래프에서는 어떤 특징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위의 녀석은 f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을 때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g가 더 아래에 있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뭐? 만나지만 않으면서 g가 항상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된다고. 왜? 같은 x를 넣었을 때 위에 있기만 하면 되거든. 그런데 얘는 어때?
좀 다른 x를 넣더라도 항상 g 꽤 더 밑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x1이라면 그 어떤 다른 x2를 넣더라도 항상 얘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g의 생김새는 약간 어떤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즉 얘는 방정식 부등식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확한 부등식이죠. 알았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문제가 되는데 얘는 무슨 문제가 된 거야? f의 최대 최소, g의 최대 최소가 된 거야.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한 얘기, 즉 방부등식이 아니라 극대극소와 방함수의 그래프에서 나왔던 최대 최소 문제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럼 951번은 사실은 어디 나와서 써야 돼? 사실은 저기 앞단원 어디? 도함수형 2번 극대극소 그래프에 나왔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주는 이유는 뭐다? 이 문제랑 구분 지으라고 950번이랑 비교하라는 의미로 넣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951번은 어떻게 된다? 일단은 F의 최소값 찾아야 되고 G의 최대값 찾아야 됩니다. F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뭐 하자? 뭐 이 정도는 사실 그래프 그려도 좋고 바로 그래프 인수분해해서 그래프 그려도 좋고 미분을 해도 좋고 이 정도는 사실 나는 그냥 그리는데 요번엔 그냥 생각할게. 이거지. 맞지? 도함수가 어때? 0과 1에서 0이 된다. 근데 0에서는 중근으로 0이 되네. 그러면 F'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쇽. 맞죠? 또는 너희가 외웠나? F'0이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생기는 그래프는 4참수의 그래프는 요렇게 생긴다는 거. 여기가 1, 여기가 0. 알았죠? 요 와. 뱀. 일로 와. 잠게. 자, 됐죠? 그럼 F의 최소값은 무엇이다? 1 넣어주자. 마이너스 1인 거야. 그 다음에 G의 그래프 그려보자. G를 미분해봐야지.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뭐야? x는 3이네. 3에서 딱 한 번. 오케이? 아, 잠깐만. 2차 함수였잖아. 나 왜 미분했니? 너희들도 무지성 미분한 사람 있지? 어쨌든 3 넣어주면 나오는 게 뭐예요? 6한 거 아니지? 18 플러스 k? 그래서 우리 문제는 그냥 뭐가 된 거야? 뭐 여러 가지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1차 부등식. 알았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해둬라. 그래프와 함께. 알았지? 자, 그러면 요 문제는 이제 배웠으니까 맞추는 게 아니야. 원래 너희들한테 해석해보세요를 요구했던 거야. 알았음? 수투가 어려운 이유, 수투의 고난도 문제들. 문제집에서 흔히 보지 않았던 표현을 주면서 해석하시오가 나온다 그랬지. 오케이? 다음 63번. 자, 가자.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합니까? 오랜만에 속도가 붙는 것 같은데. 운동 방향 누가 결정합니까? 속도에? 뭐라고? 못 들었어. 부호, 그렇지. 응? 속도의 부호가 결정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뭐 해주세요? 2번 바뀌세요. 속도가 필요하니까 뭐 해야 돼? 좌표 위치를 미분을 해야지. 4t의 3승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a. 얘가 바뀌려면 뭐 해야 돼? 0을 거쳐가야 되지. 그러면은 부호가 바뀌는, 즉 프라임이 0 되는 곳이 몇 번? 2번만 나오세요가 맞아, 틀려? 틀렸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여기 있다. 출발한 후. 그러니까 t가 양수에서는 2번. 근데 실제로 양수에서만 실근이 2번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은 3차 방정식이니까 중근 하나, 실근 하나거든. 그러면 중근 하나, 실근 하나라는 얘기는 부호는 한 번밖에 안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아니라 세 개의 실근이 나오기는 하는데 한 개는 음근, 다른 두 개가 양근이란 얘기지. 알았죠? 요렇게 만들어주세요라는 얘기야. 아, 물론 0이어도 돼. 오케이? 오케이? 끝.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근 하나, 실근 하나처럼 실근 두 개가만 보이도록 하세요가 아니라 양수근은 두 개, 음근 하나, 실근 세 개가 나와야 돼. 알았지? 네, 그거 조심하고. 그럼 무슨 문제가 됐어? 방정식, 부등식 문제가 됐죠? 그럼 이제 뭐 해야지? 우리는 저 녀석을 VT라고 잡자. F'T로 잡지 말고. VT라는 놈에 대하여 뭐 해보자. Y는 0과 만나는 게 음수 쪽. Y축의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나도록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하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좀 할까? 12t제곱 마이너스 12. 어머, 0대대로 하는 게 뭐뭐 나왔어요? 뿔마 1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F'T, 즉 VT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맞죠?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면 Y축이 여기 있겠고 sorry 맞죠? 왜? A 안 넘겼네. 에이 시작해버렸으니까 그냥 가자. 어쩔 수 없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X축을 어디다 둬야 된다? 음수 쪽에서 한 번, 양수 쪽에서 두 번 만나게 여기다 둬야 된다. 그렇지? 맞지요? 요거니까. 그럼 우리는 요 놈과 요 놈의 사이에 0을 두면 돼. 요 놈이 뭐야?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요 놈은 뭐야? 0 넣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알았죠? 끝. 이렇게 되겠네. 끝. 정수의 개수는 몇 개야? 7개? 답은 3번. 맞니 틀렸니? 맞니 틀렸니? 맞네. 여기까지. 됐죠? 끝. 여기까지. 왜 틀렸는지 알겠다.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만 하면 되잖아. 그거 2배 하면 되는데 왜 틀렸어요? 이거 아니야? 아, 그래? 일단은 니은 참이야 것이야. 그건 알아야 돼. 참이야? 자, 니은 참이냐 이거 다들? 푼 사람들? 푼 사람이 없지? 자, 요게 만약에 참이라면은 이거야. 지금 어디 있었어? 지면에 안 있었잖아. 지면으로부터 40m 떨어진 곳에 있었잖아. 그리고 최고 높이가 85다라는 거는 요게 85가 아니야. 요게 85인 거지. 만약에 맞다면. 그러면은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여기는 45m 움직여야지. 둘이 더하면 130 맞습니다. 알았죠? 근데 보통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은 최고 높이 85?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85의 2배. 답은 170 아닌가요? 라는 질문 가끔 그냥 시작 위치를 생각을 못한 거지. 놓친 거지. 알았음? 끝.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하자. 그래서 내가 이제 골라주는 문제 몇 개. 한 10개가 될 수도 있고, 한 5개만 할 수도 있고, 그거 딱 풀이하고 설명하고 마칩시다, 오늘은. 알았죠? 그렇게 기대감에 찬 눈빛으로 초롱초롱하게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이 개념 설명할 때 초롱초롱해야지, 이 사람이. 자, 어쨌든 그래서 뭐가 볼 거냐면 그냥 너무 기분을 빼자면은 이거 뭐 부정조건을 할 게 없는데. 요거 하나 설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41번. 일단 풀고 계셈. 내가 문제 쫙 써놓을게. 음. 벌써 유형 5번이야? 별거 없다, 오늘.
이건 쉽긴 한데 하나 설명하고. 너무 많나? 요 정도? 10개인 것 같은데 딱? 자, 여기까지 해봅시다. 10개 풀고 풀이하고 마칩시다. 알았죠? 자, 41번은 내가 좀 부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일단은 적분과 미분은 무슨 무슨 관계에 있다? 역연산. 그래서 미분한 걸 다시 적분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적분한 걸 미분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지. 맞지? 그래서 마치 뭐처럼 적분과 미분은 그냥 사라지는 기호처럼 사용하시면 되긴 됩니다. 맞죠? 근데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적분을 하는 상태에서 뭔가 얘가 뭐 11분의 1에 어쩌고 되고 뭐 10분의 1에 뭐가 되는데 얘의 x가 되는데 c가 붙는단 말이야. 맞지? 그 녀석은 다시 미분을 하면 사라질 녀석이기는 해. x는 다시 1로 돌아올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어디다? 기억나나? 미분을 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올 때? 적분을 할 때. 그때는 뭐 해야 된다? 상수항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관련이 없지만 얘는 사라지게 하면서 뭐 해줘야 돼?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다 상수항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거. 알았죠? 그래서 요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쓰자? x의 10승, x의 9승, x의 8승 더하기 x까지. 근데 여기서 뭐? 1은 어차피 뭐 해서 처음에 미분할 때 사라지잖아. 없어 이제 더 이상. 1 플러스 c도 아님. 오케이? 그냥 c. 됐음? 적분상수 c. 그거 하나 붙이는 거 잘 보자. 그래서 뭐가 나와있지? 대문자 f 0이 1이다가 주어진 이유가 저 c 구하라는 의미로 주어져 있는 거다. 맞죠? 요거 좀 조심하고. 그리고 이것까지 내가 본 적은 없기는 한데 굳이 치자면은 사실 적분, 미분, 미분, 적분 이건 어떻게 할래? 만약에 fx가 있었어. 만약에 fx가 있었어. fx가 예를 들어서 5x의 4승 플러스 4x의 3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었다 치자. 얘는 결과가 뭐가 될까? 5x의 4승, 4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까지는 그대로인데 여기도 바뀔 수 있죠. 그런 페이크를 주는 문제는 나 아직 못 보긴 했는데 한 번쯤은 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냐? 그지? 이런 거 혹시나 조심해라. 알았지? 무조건 사라지게 하는 느낌처럼 풀지는 말고. 알았죠? 다음, 그거 설명하고 싶었고 48번, 왜 안 넘어가? 48번 가보자. 49번? 49번. 자, 이 녀석은 사실 뒤에서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기는 한데 다 보이죠, 다. 다를 보고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안 되지. 얘가 뭐야? 곱의 미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fx 곱하기 gx가 한 방에 나온다. 우변적분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죠. 됐죠? 그럼 거기서 이제 얘랑 얘를 이용해서 fx, gx 찾아가는 거니까 거기는 생각을 할게.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자, 끝. 여기까지. 다음 55번 가보자. 우리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적분의 기본적인 성질인데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미분의 성질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뭔가 두 함수를 더한 녀석에 적분할 수 있죠. 뺀 녀석에 대한 적분할 수 있고 상수배에 대한 적분할 수 있지. 그런데 곱하기 꼴에 대한 적분 있다 없다? 없다. 언제 배운다? 미적분. 그러면은 지금처럼 분수꼴의 적분도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언제 배운다? 미적분.
수투는 덧셈 뺄셈 상수배밖에 없어. 그럼 선생님 이 분수는 어떻게 할 건데요? 대신에 그거는 배우지. 두 개 이상의 인테그럴이 등장하면 하나의 인테그럴로 합칠 수 있다. 그거 혹시 까먹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분을 해버리면 x-1에 대한 적분이니까 이하가 대한 생각해도 되겠죠? 됐죠? 다음 57번 너무 쉬운 것들 골라놨지. 낼 게 없더라. 가자. 가끔씩 이 문제 좀 질문이 자주 나오는데 미분이나 적분은 둘 다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관대해. 그지? 더한 함수에 대한 미분도 그냥 각각을 미분해서 더하면 되고 더한 함수에 대한 적분도 각각을 적분해서 더해주면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시그마랑 미분 혹은 시그마랑 적분은 내 맘대로 편하게 하시면 됨. 알았음? 시그마 속의 것만 먼저 적분을 한 다음에 시그마를 붙여도 되고 일단 시그마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적분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해도 되고. 알았음? 자, 가보자. 일단은 fnx가 요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해주세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내가 진짜 내고 싶었던 거는 56번이긴 하거든. 이거 지금 시그마 안에, 인테그럴 안에 시그마가 있잖아. 맞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그마를 먼저 계산할 필요는 없는 문제잖아. 물론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이거는 인테그럴 안에 시그마가 있는데 요 녀석 자체를 인테그럴 먼저 한 다음에 그놈들끼리 시그마를 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 사실은. 근데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것 같아서 내가 뺐고 그래서 57번으로 바꾼 것 뿐인데 너희들은 사실 fnx를 먼저 섞어서 먼저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 시그마에다 집어넣었지. 근데 그게 혼용이 되어 있어도 너희들 편한 대로 왔다 갔다 하시라고. 인테그럴 먼저 하든 시그마를 먼저 하든 크게 상관이 없다. 알았지? 지금은 그냥 가자. 뭐예요? n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1에다가 x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1 그게 fnx. 그럼 그 fnx를 가지고 뭐 한다? 여기다 시그마 때려 넣으래. 뭐 하면서? 1 넣어주면서. 아우, c 빠뜨렸다, 그치? 그래서 c는 일단은 얘 때문에 빵돼서 사라질 거니까 생략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갈 때 fk 대신에 뭐야?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x 대신에 1 넣어주면 이게 끝.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됐어? 뭐? 어. 부분문수로의 변형. 맞죠? 그래서 시그마 안에서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1분의 1은 성략해도 되고 그래서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 되면서 k에 뭐 넣어주고 뭐 넣어주면 1 넣어주고 10 넣어주면은 1 넣어주면은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2 넣어주면은 뭐가 나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데 여기서 뭐가 보였어? 얘네들이 소거가 되는 게 보였지. 그럼 바로 이어서 소거가 됐으니까 중략하고 마지막에 몇 개만? 한 개만 딸랑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녀석에서 이제 소거되는 규칙을 보니까 뒤에 거, 앞에 거 순서로 소거됐으면 여기서도 뒤에 거, 앞에 거. 그래서 남은 것만 계산을 해주면 11분의 10 해서 답은 4번 되는 거지.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63번 가보자. 숨 차냐. 자, 63번 아까랑 비슷한 문제야. 이것도 사실은 답까지 내는 거를 사실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발견을 할 수 있겠니? 라는 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다. 어떤 거? x 곱하기 fx의 도함수가 주어진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을 적분을 바로 할 수가 있잖아. 뭐 fx 차수 찾고 그거의 차수를 모르겠으니까 뭐 3차로 가정을 하든가 n차로 가정을 해서 풀든가 이게 아니라 바로 적분을 하면 되잖아. 그럼 저변은 뭐야? xfx가 되는 거고 우변은 뭐야? x3승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적분상수 모르니까 c를 붙일 건데 그 c는 바로 넣을게요. 그냥 얼마? 3. 미쳤나봐. 0이지. 그거다 그렇지. 됐죠? 예. 그러면 이제 양변에 x로 나눠주면 fx 완성. 끝. 알았지? 알았지? 다음. 72번. 이거 뭐야? 너무나도 쉬운 거죠. 이거 왜 터프인지 난 모르겠어,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 F'에서 어떻게 생겼어? 0 되는 게 0과 2에서 생기는 2차 함수, 최고차에서 양수. 그러면 fx는 최고차에서 양수의 3차 함수. 근데 극대극소가 각각 어디서 0과 2에서 발생하는 거지. 됐지요? 근데 x축이 접한데. 그러면 가능성은 몇 가지? 두 가지가 됐네. 하나, 접한 거다. 접한 거다. 어쨌든 이렇게 됐다, 그쵸?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답입니까? F1이 양수. 이게 맞지.
얘는 내려갔으니까. 됐지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fx의 그래프를 찾아가도 되잖아. 맞지? 왜? 여기가 우리는 많이 쓰는 거 아니거든. 뭘 쓰자? 비율관계 쓰자. 그 비율관계를 쓰면은 터프 아니야. 이거 거의 베이직 수준이야. 노말? 노말 수준이야. 비율관계 쓰는 것 자체가 베이직은 아니니까 노말이라고 하죠. 알았어요? 어때요? 쉽죠? 자, 74번 가보자. 이것도 똑같아. 방금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는 뭐다? F'을 식으로 줬냐, 그래프로 줬냐. 그리고 다른 정보들을 어떤 걸 줬냐가 조금 달라지는 것뿐. 어쨌든 우리는 F'이 주어져 있으니까 부호만 가지고 오자. 맞죠? 오케이? 그럼 뭐야? 감소 증가 감소. 3차 함수가 되겠지. F'이 2차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정보를 줬다. 얘가 32이요. 얘가 0이요. 뭘 줬다? 4N 함수. N에 해당하는 게 요거니까 2잖아. 그럼 4, A 모르지. A, L, 3승. 이게 그냥 32가 돼야 되네. A는 1.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1. 여기가 절대값 A거든. 알았지? 제가 최근에 음수인 거 조심하고. 그럼 끝났잖아. fx 완성. 자, fx식 어떻게 구할래? 여기로 갈까? 0과 만나는 곳 또는 x축과 접하는 곳. 만나는 곳. 어떻게 생겼어? 0에서 접했고, 조금만 떼자. 0에서 접했고, 어디야, 여기가? 6. 6에서 뚫고 지나가는 최고차의 교수가 마이너스 1인 함수 fx. 끝. 어때? 너무 쉽잖아. 그지? 비율관계를 쓰면. 그게 아니었으면 저기 F'에서부터 A 곱하기 X 곱하기 X-4에서부터 막 적분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을 거야. 그거 하지 말고 써주세요. 알았죠? 이런 식의 문제가 한 두어 개 또는 많으면 한 서너 개만 주어져도 너희들 시간 절약 굉장히 많이 세이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너희들 중에 1등급 노리고 킬러 문제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시간 투자를 5분, 10분씩 더 할 수 있는 거야, 남들보다. 거기서 이제 1등급이 판가름이 될 거거든. 특히 모의고사로 가면 더 심하고. 수능도 수능이지만. 알았지? 77번 가보자. 그래서 이거는 방금 이거는 비율관계 쓰라는 문제로 일부러 내가 골라놓은 거고. 자, 77번 가보자. fx라는 함수의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되는 거 뭐 하나 있네. 여기 0,3 하나 있네. 얘가 최고차의 기술을 뭔가 결정을 해주지 않을까? 일단 f'이 2차 함수인 건 뻔히 아니까. 맞죠? 어떻게 생겼을 거야? 일단은 모르니까 a로 가자. x제곱 마이너스 4겠다. 맞지? 근데 이 녀석에다 뭐 넣어주면 0 넣어주면 3이 나온답니다. a는 얼마네? 마이너스 4분 3인가? 일단은 됐죠? 암산으로 갈게 그냥. 그래서 f'에서 다시 써보자. 어떻게 생겼다고? 전개한다. 마이너스 4분의 3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 맞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x 없는데? 잘못 말한 거지? fx로? 오케이. 그래서 fx를 찾아가 보자.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x에 3승에다가 플러스 3x. 그리고 적분상수 c. 00이니까 무시할게요. 알았죠? 그러면은 fx의 식을 사실 구할 필요는 뭐 없었는데 어쨌든 계산을 해보면 뭐야? 감소 증가 감소한 건 저기서 알고 있고 또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인거 또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맞지? 뭐 해요? 요 값과 요 값을 찾기 위해서 사실 식을 쓴 거고 그 값과 그 값을 찾으면 그 사이에 뭐가 있도록 하는 y는 k가 있어서 세 점에서 만나면 된다라는 부등식의 범위를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거는 생각할게요. 알았지요? 예, 끝. 가자. 뭐야? 82번? 자, 요 문제는 너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이 문제 다항함수를 잘못 보는 거. 그 누구도 다항함수라고 해준 적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 다항함수가 나오면 그거는 맞는 거지만 애초부터 다항함수겠지 뭐 옆에 게 다 다항함수니까 그러니까 나는 n차라고 출발하면 안 된다고. 알았지? 그거는 하다 보면 우연하게 다항함수가 되네로 결정이 되는 거지.
애초부터 절대로 잡으면 안 된다. 아무리 수투라고 해도. 그래서 일단은 fx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상형에서 막 차수 찾고 이게 아니라 뭐 해야 돼? 미분을 해봐야지. 그럼 좌변은 뭐예요? 적분한 걸 다시 미분하니까 원래대로 fx로 돌아오는 거고, 우변은 미분을 해주게 되면 첫 번째는 곱의 미분이네요. 미분하고 미분하지 마세요. 여기서 사라질 거고, 미분하지 말고 미분을 해주세요. 더하기 12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러면 사라지고 넘어가서 x 나누면 f'x 나온다. 그렇지? 뭐예요? 마이너스 12x 플러스 2. 여기까지. 아, 그러면은 도함수가 1차 함수니까 fx는 2차 함수라는 다항함수가 되겠지. 이제 아는 거지.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 나오니까 플러스 1이냐? 여기까지. 그럼 fx 완성. f2는 너희들이 계산하세요. 마이너스 19, 2번인 것 같다. 일단 됐지? 마지막 89번. 아, 시간 얼추 됐네. 자, 요 녀석 벌써 몇 번째 만났어? 중간고사 범위 포함해서 3번 만났지. 실제 숙제를 할 때는 2번만 만났었을 수도 있어. 하나가 같이 나오거든. 언제? 미분계수만 배웠을 때, 도함수를 배웠을 때. 맞죠? 그리고 나서 요번에 적분할 때 한 번 더 나오지. 풀이는 똑같다. 2가지 풀이 있었던 거 기억나? 하나는 편미분. 그지? 편미분도 혹시 뭐 까먹은 사람들은 시험 대비 들어가면은 그때 한 번씩 보여줄게요. 아니면 궁금한 사람들은 지금 뭐 물어보든가. 자, 일단은 이 문제의 기본 풀이 뭐야? 이 fx 플러스 y가 이 단원이 적분인 거 알지만은 x 플러스 h, a 플러스 h 꼴로 모여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뒤에는 fx를 빼자. 즉 양변을 fx를 뺀다. 절대로 하지 말고 뭐 fx를 넘긴다고 생각하지 마. 넘긴다라고 생각하면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fx로 나누고 앉아있을 거라고. 알았음? 그게 아니라 양변의 fx를 뺀다. 자, 그래서 뺐더니 우변을 사라지고 얘가 만들어지고 얘가 4xy. 오케이? 근데 양변을 뭐 할 거니까? y로 나눌 거라서 내가 지금 안 쓴 거야. 그리고 여기다 뭐 할 거니까? h를 0으로 보내게 y를 0으로 보내자. 알았죠? 그럼 얘는 이제 도함수의 정의가 완성돼서 f'x가 됐는데 얘가 아직까지 완성 안 됐지. 아직까지 모른다. 그래서 여기다가 x, y에 둘 다 빵빵을 넣어봐야지. 그래서 f빵은 f빵 더하기 f빵 빼기 빵, f빵은 빵. 그러기 때문에 얘가 0이 있었고 0이 있었나 보다. 이 0은 f0인가 보다. 따라서 f'의 0인가 보다가 되고 마이너스 4x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 상태까지. 그래서 이제 앞에 미분계수 도함수 쪽에서는 여기서 f'의 7을 구하시오, f'의 5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봤겠지. 근데 이제는 f의 1을 구하라고 하네. 다시 뭐 해야 돼? 다시 적분으로 돌아와야지. 그거 하나, 마지막에 부정적분 하는 거 하나 추가된 거다. 알았죠? 그래서 적분상수를 원래 구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요걸 가지고 구하는 거죠. 플러스 빵 제로. 플러스 빵 생략. 그러면 일단 답은 뭐 나오겠지? 나 6인가? 아무튼. 알았지? 자, 이번 단어는 어때? 부정적분. 거의 쉬어가는 타임. 소투가 어려운 거는 너희들이 처음 보는 의미들이 이제 식들이 등장했을 때 그놈의 의미 해석하기. 그지? 우리 도함수리 2번, 3번에서 내가 계속 강조했던 거. 근데 수투의 부정적분, 정적분에서는 생각보다 그런 게 없고 그 의미상 해석은 정적분의 좀 뒷부분이라던가 넓이로 가면 그때부터 좀 많이 늘어날 거야. 거기가 이제 진짜 핵심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후보들 중 하나고 뭐 하나는 이제 극대극소, 최대최소, 방무등식이겠지. 근데 여기 지금 오늘이랑 다음 시간에 하는 것들 중 대부분의 문제들은 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니까 요번 단원 잘 풀어오세요. 혹시 밀려있는 숙제 있는 사람들은 잘 풀어오시고. 알았지? 그래서 오늘 숙제는 1024번에서부터 1115번까지. 잘 가요.